안녕하십니까. 2024년 10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그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. 서울시 교육감 선거까지 포함해서요.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을 자처했던 정근식 후보가 50.24%로 당선이 됐습니다. 중도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조전혁 후보는 45.93%. 그 다음에 역시 그 중도 보수 후보라는 윤호상 씨는 3.81 이렇게 돼 있어서 정근식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,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조희연 전 교육감에 이어서 진보 진영에서 4번 연속 당선이 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과거에는 그 보수 진영의 분열로 당선됐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물론 보수 진영이 분열은 됐습니다만은 조전혁 후보와 윤호상 후보의 득표율을 다 합쳐도 49.74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정근식 후보가 얻은 50.24%보다 미달한다. 정근식이라는 사람은 누구냐? 노무현 정부 때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 뭐 이런 걸 지냈고요. 문재인 정부 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거를 지냈습니다. 뭐 서울대 전남대 교수를 거쳐서 서울대 교수로 이제 그 마친 사람이고요. 자, 임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, 이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조희연 전 교육감의 자녀 임기. 그럼 이제 내년 후년 6월까지. 그러면 1년 8개월 정도의 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서울시 교육감의 이번에 투표율이 23.5%, 4분의 1도 안 되는 충격적인 투표율을 보였습니다. 이 정도면은 그 중도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진영 동원전 이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. 근데 서울에서 진영을 동원했는데 진보 진영이 이겼다.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근데 왜 그러면 서울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느냐? 그건 역시 뭐 서울 지역의 이 동원력의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. 민주당과 국민의힘.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당원 조직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민주당이 훨씬 많았던 것 아니냐,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더군다나 서울 지역은 가장 그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예민한 지역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터진 김건희 여사 이슈,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, 아주 매우 저조한 국정운영 평가,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서 서울 지역에서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을 이길 수가 없구나. 지금 이 시점에 그런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죠. 왜냐하면 이게 23.5%가 아니고 조금 더 투표율이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서울 지역에서 과연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을 이길 수 있겠는가? 지금 이 시점에서는. 나중에 이제 대선이나 뭐 이 정도 가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. 그때는 후보가 다르니까. 다만 그때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지금처럼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러면 그 영향은 꽤 있을 것이다. 특히 수도권, 서울에서 이런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대목입니다. 그러니까 서울 지역과 경기, 인천, 이른바 수도권 지역의 반전을 위해서는 현 여권의 쇄신,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.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선거였다. 이런 거고요. 자, 이제 4개 군수구청장을 뽑았는데 그거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으로 따지면 2대2입니다. 뭐 그러니까 그냥 텃밭을 지켰다.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데, 부산 금정구청장의 경우에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61.03%, 야권 단일 후보인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38.96%, 그래서 무려 22.07% 포인트 차인데, 여론조사상으로는 접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역시 부산 지역에서 이 금정구라는 자체가 워낙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이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접전을 했지만 투표율이 47.2%, 절반이 안 됩니다. 비교적 저조한 편이죠. 뭐 보궐선거에서는 뭐 그럭저럭 그냥 평균치 정도 나왔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하여튼 한동훈 대표가
텃밭을 지켰다. 여기 뭐 올인하다시피 했죠.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김건희 여사 악재 뭐 이런 것들, 명태균 씨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야 혹시 뭐 여기도 정권 심판론에 무너지는 것 아니냐. 아마 이런 위기를 느껴서 뭐 6번인가를 뭐 현지 방문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성에 성공했다. 그럼 수성에 성공했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빛났느냐? 뭐 그렇게까지 볼 건 또 아니다. 왜냐면 워낙 국민의힘 그 텃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너졌다 그러면 아주 치명상을 입지만 무너지지 않고 수성을 했다는 차원에서는 그냥 선전했다 하는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전남 영광군수. 제가 영광전투 얘기를 했었죠. 민주당과 조국혁 신당의 전투, 이재명과 조국의 전투,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뭐 그냥 무난하게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41.08로 그 당선이 됐습니다. 근데 여기는 진보당 이석하 후보라는 사람이 30.72%로 2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조국혁 신당 장현 후보는 26.56. 근데 여기에 투표율은 무려 70.1%. 뭐 총선을 거의 능가하는 정도의 투표율을 보였다. 결국 이거는 민주당 총동원령을 내린 이재명 대표의 텃밭 건재를 확인했다. 근데 이제 진보당 약진이 만약 아니었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? 이런 게 이제 관전 포인트죠. 결국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꽤 많이 확인이 됐다. 이런 정도. 그러나 이제 뭐 선거라는 건 결과로 얘기하는 거니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이재명 대표는 텃밭을 지켰다. 뭐 호남에서 심각한 균열이 있다.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. 그리고 조국 그 대표의 경우에는 아직 지역 기반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. 곡성 군수에 대해서는 뭐 이변이 없습니다. 처음부터 뭐 민주당 후보의 압승이 예상됐는데 뭐 조상래 후보가 55.26 그리고 조국혁 신당의 박웅두 후보가 35.85 오히려 첫 예상보다는 조국혁 신당 후보가 선전을 했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. 강화 군수도 이거 뭐 국민의힘에 워낙 그 유리한 텃밭 지역이기 때문에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50.97로 당선이 됐고 한현희 민주당 후보가 42.12 뭐 상당한 표차로 낙선을 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얼마나 얻을까 뭐 이랬는데 6.25%를 얻었습니다. 자, 인천 강화와 전남 곡성은 뭐 일찌감치 승패가 확정되었던 지역이고 전남 영광과 이제 부산 금정만 뭐 좀 박빙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결국은 그 영광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텃밭 지키기 뭐 이게 성공해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본전 뭐 이런 정도고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2의 윤석열 심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지나친 과장으로 유권자의 그 호응을 얻지 못했다. 특히 부산 금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아니 뭐 금정구청장 정도 뽑는데 무슨 정권을 심판하자 이 구호가 별로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다. 그게 득표율에 반영된 건 아닌가. 예를 들어서 이게 총선같이 아니면 뭐 광역단체장 뭐 부산시장 선거 뭐 이런 거였다면 조금 먹혔겠지만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는 것이 과연 먹힐 수 있었을까? 뭐 회의적이었는데 역시 그 부분이 확인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.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국 당대표로서 체면 치레를 했다. 이 정도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. 막판까지 위험신호가 계속 감지됐었는데 뭐 그거를 앞으로도 극복해야 하는 과제. 왜냐면 이게 47% 정도의 투표율인데 만약에 더 많은 중도층이 더 많이 투표장에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?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문부가 납니다. 왜냐면 워낙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부정적인 평가도 꽤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전체적인 큰 선거였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
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이제 서울 지역에서 그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 다시 탄생했다. 뭐 이런 부분이 그 보수 진영으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, 수도권에서 결국 중도 보수 진영이 균열 정도가 아니고 붕괴 위기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. 이거는 이제 뭐 당분간 전국 선거가 없습니다만은 내후년 2026년 그 4월에 지방선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027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, 수도권에서 이 국민의힘 진영이 이런 식으로 붕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지방선거나 대선에서도 매우 불리한 또는 아주 암울한 이런 전망을 낳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자가 누가 되든 진영의 회생, 이를 위해서는 보수 진영, 국민의힘 진영의 혁신, 아니면 새로운 주자,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. 뭐 그 주자는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해서 국민들한테 관심을 모으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. 그게 이번 재보궐선거의 교훈이라고 봅니다. 고맙습니다.